잊지 않아야 될 것들은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잊고 살다가도 4월이 되면 또 어김없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죠. 이 방송에 나가는 4월 16일 이날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꼭 4월이 아니더라도 그날을 늘 기억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 기억 공간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좀 인사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세월호 제주기업관 7주기 프로젝트 우리는 세월호를 노랑노랑의 기획 연출을 맡고 있는 문화활동가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제주기업관 운영위원장 신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있는 신혜란입니다. 기업 공간을 처음에 5.18 관련 기업 공간 연구로 시작해서요. 세월호 기업 공간도 연구했고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과정을 보는 것이 제 전공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콘텐츠가 기억 공간인데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뭔가를 기억하려는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이 용어 자체를 생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기억 공간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기억 공간은 기억을 공유하자고 만든 공간인데요. 기억은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 있죠. 마음속에 있는데 기억이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요. 공간을 통해서 살아남는다고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런 공간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굳이 무덤을 만들고 아니면은 뭐 납골당에 가서 그 사람을 대하듯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바다에 뿌린 경우에도 그 바다에 가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억이 이 생생하게 살아남게 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도 사실 기억 공간이에요. 네. 제주 세월호 기업관이잖아요. 직접 운영을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처음 시작은 평화쉼터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물론 오실 수 없지만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그다음에 장희수 선생님들,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 이런 분들이 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활동가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팔고 서울 아파트 값이 좀 오른 그 수혜를 받았죠, 오히려. 전세비를 빼고 그래서 3명이서 그런 돈을 모아서 평화쉼터를 만들었는데 평화쉼터가 3개의 동이 있어요. 그중에 이 한 공간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임대를 해줘서 무상 임대를 해줘서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광화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상징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기업 공간이 있고 팽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때 당시에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팽목 기업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목포는 그 선체가 있죠, 지금.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는 해수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커다란 선체와 기업 공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일반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희생자들의 그런 추모 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주는 한 생존 학생의 부모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그토록 오고 싶었던 이 제주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 참사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이게 대변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다음에 밤에도 좀 불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절한 요구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오셨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산의 그런 교통선하고 네. 문화 그 안전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닿지 못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5.18은 강주 가야 되고 4.3은 제주 와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주 기업관 이렇게 하면 좀 왜 안산 안 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솔직히 7년이 지났어도 아직은 싸워야 될 과제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니까 안산이 아닌 이 제주에서도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각인할 수 있고 같이 행동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마련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 제주에 네. 이런 그 세월호 기억관 말고도 네. 어떤 기억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는 리본이라는 기업 공간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리본 공간을 만든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서울에서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제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한 계기가 그때 세월호에 관한 집회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기는커녕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폭압적으로 대하는 것에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 만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세월호 기억공간 연구를 하다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어디로 옮겨졌냐면 수상한 집이라는 곳에 수상한 집이 그 리본을 품은 셈이 됐는데요. 그 수상한 집은 강광보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은 간첩으로 몰려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분의 부모님께서 그래도 잘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마련한 그 집에다가 꼭 4.3뿐만이 아니고 약간 국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품는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본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공간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진 거죠. 기업 공간이 사실 생로병사를 다 거치기도 하고 이주도 하고 동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춥고 힘들겠죠. 가슴 졸이셨죠. 많이 아프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잊으라 할까요?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싶어요. 한 가지 이 노래를 통해 잠시나마 위로가 되기를. 다시 고운 봄이 오기를 기도해요. 다시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고운 봄이 오기를.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추모 기념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들어보면 네. 왜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이지? 이런 차이가 맞아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같은 거지만 기업 공간이라는 이제
개념이 굉장히 확장을 시켜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가가 주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적이 외세의 적이 있으니까 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끼리 단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는 곳이 그런 기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국가가 만들었고 국가가 그 위험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가 그냥 기념을 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고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거기 가서 추모를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기억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전에도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단지 국가뿐만이 아니라 뭐 의지가 있는 개인분들, 이 두 선생님처럼 그런 분들이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기업이 돈을 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서울 외 구의역에서 그 노동자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꽃을 하나씩 두고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임시적인 기억 공간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장된 것 같아요. 그 기념관은 아마 기억 공간의 작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공간, 지금 이 기억 공간에는 기억이 늘 살아 있지만 안타깝게도 좀 잊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올해가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가 7년, 7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한데 세 분은 그날의 기억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 그러니까 15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2013년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벌어진 일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됐고 꿈에도 나타나고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처럼 저도 그렇게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기왕 하던 또 기억 공간의 연구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슬픈 거는 무력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예. 저는 당시에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화예술 단체의 이렇게 활동가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의제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런 움직임으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고 어떻게 진실을 알려내고 싸워야 되는 현장에 문화예술인들이 무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 가교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획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 1년여가 지나고 나서 어쨌든 시위를 하고 계속 진실을 요구하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을 때 저도 그걸 맞았는데 유가족들한테 물대포를 쏘아대는 그 정권에 그냥 망연자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현재의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 상황이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검찰들이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13명이나 기소했다 그랬는데 예상은 했지만 2명만 유죄로 판결이 난 그것도 공문서 허위 기재로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무죄 판결이 난 거를 보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반대로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기억 공간이 갖는 의미는 저는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왜곡도 무섭지만 저는 무관심이 정말 무섭거든요. 진행하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무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속을 치는데 해결된 게 아직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게 정말 답답할 뿐이죠.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잊지 않으려면 계속 기억하려면 그러기 위한 활동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도가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리본을 나눔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전국적으로 리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나눔을 했잖아요. 이게 싹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작년에 관광지니까 당연히 맛집, 게스트하우스, 뭐 카페, 주요 관공서, 주요 관광지 이런 데에다가
리본을 비치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나가자마자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안 돼서 한 200군데 정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또는 차를 마시고 나가면서 그 계산대 옆에 조그만 리본 플레이트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리본하고 배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군데에서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리본이 나눔이 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3만 개, 많이 나갈 때는 5만 개 정도. 그럼 1년에 36만 개에서 거의 5만 개, 6만 개 이렇게 나가는 곳이 지금 제주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제주도민도 많이 가져가지만 육지 사람들도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세월호 제주기업관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천을 할 수, 실천이라는 게 막 움직이고 집회 나가고 투쟁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또는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리본 하나를 가져가서 가방에 걸 수 있는 이거 하나도 그 순간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제주기업관은 기억공간은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뭐 세월호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7주기가 됐는데 관련해서 또 어떤 행사도 지금 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4월 16일에 가까우면 뭐 시내의 어디 한 중점지에서 뭐 추모 문화제를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분향소가 운영이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제주 기업관을 중점으로 거점을 잡아서 행사를 좀 준비해보자라는 게 조금 제한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월호를 노랑노랑해 이것을 프로젝트 이름으로 정해서 지금 신주욱 작가 중심으로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한 붓 한 붓 보태는 이제 벽화가 14일 동안 이제 그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향소는 당연히 운영이 되고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매일 4시 16분에 현장에서 그리고 생중계를 통해서 공연을 하시는 모습을 공유를 할 거고요. 여기 상설 전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A동에서 특별 전시를 좀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말이 맞는데 4.16 기억 저장소라는 운영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콘텐츠를 받아서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이사를 가시기 전에 아니면 아이들을 방을 치우기 전에 허락을 해주신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아이들의 빈 방을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준비를 해서 특별 전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뭐 제주시청에 분향소가 네네, 마련되기도 맞습니다. 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차려졌구나. 네. 예.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네. 또 찾아오실 것 같아요. 잊지 않을게 너의 그 표정 잊지 않을게 너의 그 말투 이젠 잊어버리렴 이젠 편히 쉬렴 사랑한다 내 모든 고마 아까 대표님께서 뭐 사실 어디 뭐 전 관광지에 뭐 카페에 그런 배지 같은 거 이렇게 비치해 놓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끔 하는 것도 참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활동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제주기업관을 운영하면서 방문객들의 특성이 또 있어요.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한 어떤 건장하신 그 분과 부인과 아기가 같이 들어왔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저는 경찰입니다. 광화문에서 배치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질 못했대요. 미안해서. 그분이 표현했던 말이 참 재미난 그 표현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구멍 아주 숭숭난 그 현무암의 것처럼 타들어간 그 부모의 심정을 자기는 알고 있다. 근데 광화문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했었다. 기업관에. 그래서 제주에 와서 일부러 여기를 오셨어요. 여기 있는 걸 알고. 그런 분도 여기 오셨다 가셨고 성읍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세월호 문제만 나오면 6년 동안 연인이었는데 매일 싸웠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세월호 타임라인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1시간 가까이 이제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취소가 됐대요.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실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인데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모든 그런 사고나 특히 해상 교통사고 아니면 큰 교통사고를 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금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1시간 정도 차분히 얘기하고 유족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또 유족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왜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됐다. 그래서 방명록에다가 적어놓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적어놓고 하시고 옆에서 그 여자친구는 눈물 뚝뚝 흘리고 세월호 얘기만 하면 계속 싸워갖고 처음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 두 분이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기업관에 오게 되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도 계속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잊지 말자, 기억하자, 우리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 그다음에 국가가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는 그런 국가를 좀 만들자. 그런 캠페인을 하고 그런 기억 속으로 우리가 같이 거들어 나가자. 그런 의미를 했을 때, 의미로 봤을 때 세월호 제주기업관 이런 기업 공간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그 세월호 사건과 7년 전의 세월호 사건과 지금 현재의 무관심과의 연결고리가 기업 공간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운영하면서 계속 느끼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나 혼자 기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억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정말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포용하고 약간 어느 정도는 체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억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탄압하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막 왜곡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곡한다는 게 알려지고 그러면 활동가들도 더 분노로 일어나고 다른 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게 진상규명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정말 생로병사를 겪고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데서는 제가 런던에서 지낼 때 거기에서도 세월호 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알리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주욱 화가님도 오시고 거기에서는 외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했었고 제주에서는 어떤 쉼터 같은 역할을 하고 또 그런데 그분들끼리 같이 모이고 제가 대만에 가서 국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5.18과 4.3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지어 요즘은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약간 다양한 측면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치지도 않고요. 예. 아까 교수님께서 뭐 기억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거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기억이라는 게 뭐 변하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공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제가 그거를 이제 기억 공간의 영토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물질적인 공간이 있는 거는 정말로 큰 힘을 가지고요. 그거를 만든 분들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좀 적다고 하면은 굉장히 슬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이 저기에 있고 아니면은 살아계시는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뵙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그분이 사시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주는 게 많고요. 맞아요. 또 찾아갈 만큼 엄두가 안 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활동을 하신 거를 뭐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어서 정말 공유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에 정말로 오는
안 오느냐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영토가 이미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영토가 작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영토와 합쳐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던데 영토의 그런 확장성. 저는 이 공간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제주도민께 좀 제안도 드려보고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어 했던 곳이거든요. 희생된 아이들도 오고 싶어 했었고 지금 생존해 있는 아이들도 얼마 전에 13명이 여기 기업관을 방문을 했는데 반반이에요. 다시는 제주도에 안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강한 트라우마죠. 또 있고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제주도에서 정말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2014년 그 4월 16일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제주도에 도착했다면 봤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던 거죠. 이 푸른 바다, 어제 4월 11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또 흐드러졌게 피어있는 그 유채꽃들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곳을 같이 걷고 싶은 아이들이 오고 싶었던 이 제주에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그 바닷길을 4.16 기억길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기억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들이 봤을 또는 그들과 같이 걷고 싶었던 그 길을 한번 그런 기억길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운동을 한번 벌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기억 공간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기억을 또 확장시키는 거고 영토의 확장이라고 교수님 말대로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렇게 추구를 해봤으면 하는 게 또 제안드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란 기억길이에요. 이름이. 노란 노란 기억길이요? 기억길. 어제 한 100여 분이 같이 걸어주셨고요. 99명이 같이 걸었습니다. 99명이에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 공간과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더 많이 기억을 하려면, 더 오래 또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야 될까요? 이 기억 공간이라는 곳을. 이게 기억 공간을 만드는 게 정말 고통스러워서 저는 진짜 기억 공간 이 과정이 그 고통 제조기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었어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기억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그거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로 받아요. 같이 처음에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기억 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다음에 의견이 다른 게 점점 드러나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처음에 활동가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커지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점령군처럼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공간 만드는데 전문가지 당신들이 뭐 아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나가면서 이제 또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그룹을 좀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제가 뭐 이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턱대고 진짜 말이 안 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보면은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세요. 왜냐하면 같이 만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에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정부에서도 굳이 만나라고 하지를 않고요. 그렇지만 뭐 조금은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게 공감이 안 되겠죠? 안 되고 더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도시 재생의 같은 부분이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문화 활동은 특히나 그 저변이 진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세월호뿐만이 아닐 수도 있고 국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생명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바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단지 지켜보기만 한 저로서는 뭐 감히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나마 그것이 서로에게 괜찮고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만족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조금 타협을 한 상태가요. 120%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정수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어떤 거를 대입을 해도 가장 중심에 놓고 그게 풀리면은 저는 다른 것들은 조금씩 풀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그 기억 무관심 또는 기억의 왜곡 또는 그 세월호 문제를 이데올로기나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도 요게 해결되면 된다. 그럼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실 규명.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왜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부모님들은 그래야지 그 한이 풀릴 것 같아요. 그 응어리가 풀리고 있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런 국민들의 그런 상처들, 마음들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다고 봐지는데 많은 유족들은 반 이상의 유족들은 아직도 진실규명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만 해도 영하 18도 그 혹한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오로지 하나를 외쳤거든요. 진실만 좀 알려줘.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부모님들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세월호 제주기업관의 중심 방향을 제가 아무리 슬퍼도 그리고 아무리 분노스러워도 그리고 아무리 좌절돼도 부모의 그것을 넘어서진 않겠다. 이런 기준점을 좀 세운 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을 부모의 심정으로 좀 접근해 들어가자. 그리고 그거를 저는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세월호 제주기업관도 활성화되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매번 세우고 있습니다. 더 알아야 될 진실도 있고 책임자의 책임이 꼭 필요한 진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모 주간인데요. 그 마음을 좀 아시고 같이 좀 느껴주시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 걸음씩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걸음 해주시고 찾아주시면은 조금 더 힘을 내고 이렇게 또 파생되어 가는구나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런 뭐 희망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추모 주간 동안 많이 오셔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주세요. 네. 세월호 참사든 4.3이든 간에 반드시 진실 규명은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우리가 뭐 막연하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런 이 공간을 통해서 또 기억도 하고 마주 보면서 더 나은 그런 내일에 가까워지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좀 기억하면서 사는 그게 뭐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좀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